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전종국 교수가 쓴 김태우 교수의 책 한의원의 인류학 서평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한의원이라는 공간,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인류학자가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익숙한 공간인데 아주 낯설고 또 흥미롭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보 요약보다는 이 서평이 우리한테 어떤 좀 뭐랄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 서평에서 강조하는 게 김태우 교수가 한의학을 단순히 뭐 따뜻한 의학 이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서양의학, 그러니까 생의학이랑은 아예 그냥 세상을 보는 틀, 철학이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는 먼저 생의학의 특징을 그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해요. 공간화, 물체화, 그리고 지시화. 공간화, 물체화, 지시화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공간화는 우리 몸을 약간 지도처럼 부분 나눠서 보는 경향이고요. 물체화는 병을 약간 제거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딱 규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시화는 굉장히 명확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이죠. 생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배경에는 사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틀로 생의학을 분석하니까 그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의학과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럼 한의학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나요? 서평을 보면 핵심을 몸, 마음, 자연을 연결하는 사유와 치유 이렇게 정의하고 진료 과정을 설명할 때 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네, 그 접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 기계로 측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가 자기의 모든 감각, 그러니까 오감을 다 동원해서 환자랑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난다. 진맥 같은 걸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진맥 같은 수천 년 된 행위도 그냥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의사가 청각이나 촉각 같은 걸 총동원해서 환자의 상태와 직접 접촉하려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되게 오래된 지혜이자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옛날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의미가 있는 실천으로 재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평에서는 짐 교수의 이런 분석이 한의학의 어떤 현대적인 정당성, 좀 재밌는 표현으로 까방권 같은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까방권이요? 그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비판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뉘앙스겠죠. 인류학적으로 그 의미를 딱 밝혀주니까 함부로 비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습니까? 아까 생의학은 지시적 언어라고 하셨는데 한의학은 확 다르다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 언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유적이고 또 은유적이고 어떨 땐 시 같기도 하잖아요. 네, 뭐 기가 허하다, 습이 찼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죠. 근데 서평에서는 이게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그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달라서 그렇다고 봐요. 과학적 언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근거의 언어를 쓴다는 분석인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단순히 표현이 모호하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전종욱 교수는 서평에서 이 두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공존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서평은 한국처럼 이렇게 두 의료 체계가 막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상황이 오히려 서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거울이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각자 다른 철학과 언어를 가진 시스템으로 존중하고 그 장단점을 명확히 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더 나은 의료, 또 우리 사회를 위한 좀 생산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병원 다니시면서 이런 차이를 어렴풋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확실히 다른 점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서평이 여기서 그냥 좋게만 끝나지는 않잖아요. 마지막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 서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비유와 은유로 가득 찬 한의학의 언어 체계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비판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스스로 발전하는 문제요? 네, 서양의 고대 의학은 현대 의학 언어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데 왜 한의학은 여전히
예를 들어 동의보감 시대의 언어를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황제내경부터 동의보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발전과 진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가? 또 흔히 이야기하는 사상의학 같은 특정 이론 말고 뭔가 뚜렷한 이론적 혁신이 또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한의학 내부에서 답해야 할 과제라고 서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성찰을 촉구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전종욱 교수의 서평을 통해서 김태호 교수가 그린 한의원의 인류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의학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몸과 마음, 또 자연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한의학만의 세계관을 인류학이라는 틀로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동시에 이 전통적인 지식체계와 언어가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진화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두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다른 철학과 언어를 가진 이 두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함께 갈 수 있을지, 또 각자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재미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